검찰이 이재명 대표 상대로는 압수수색만 해도 몇 번이고 불러다가 조사한 것만 해도 대체 몇 번입니까? 그런데 윤석열, 김건희만 상대로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공정을 앞세워야 하는 검찰이 할 짓이 맞습니까? 지금까지와는 경중이 다른 게 이번엔 그냥 대통령도 아니고 내란을 자행한 내란숙의 혐의를 받는 대통령입니다. 역시나 이런 상황에 제대로 한 방을 날린 건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이러니 윤석열이 검찰을 동원해서 이 대표를 무슨 일이 있어도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괴롭혔던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을 기다리고 있는 건 헌재의 탄핵 결정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보겠습니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 지휘부가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잇따라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철한 광주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2프로스에 구속 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재판부가 제시하는 구속 취소의 사유가 전례에 어긋나는 등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검사는 대검이 이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그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듯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박 검사 글에 대한 댓글에서 지금의 구속기간 산입 등 법 해석 논란이 이해되지 않지만 향후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승민 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사도 형소법 관련 조문을 아무리 뜯어봐도 법원의 결정이 이해가지 않는다며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더더욱 이해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검찰총장의 검찰 사망선언으로 비춰지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며 대국민 사과와 사의 표명도 없이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직격했습니다. 법원 내부망에는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판사의 법리를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오늘 코트넷에 구속 취소 유감이라는 글을 통해 이번 결정은 법리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번 결정대로 하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 부심을 반복해 사실상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판사는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즉시 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했을 문제인데 검찰은 즉시 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불안해져서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일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나라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장깨로 내란 수괴를 석방해 줬습니다. 저런 계산 방법을 동의할 수도 없거니와 당연히 상급심의 판결을 받아봐야 되는데 무죄가 판결되더라도 악착같이 항소, 상고해가면서 괴롭히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패라서 그런 거겠죠. 내란 수계의 내란 행위에 사실상 검찰이 핵심적으로 동조할 뿐만 아니라 주요 임무 종사를 하는 게 아닌가, 또 주요 임무에 종사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은 언제나 이런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이번 빛의 혁명도 이러한 반동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 전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서겠습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증거인멸 방조, 범인 도피 책임지고 심우정 총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윤석열의 구속 사유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애초 법원은 윤석열에 대한 구속 사유, 즉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만일 윤석열이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되지 않았거나 발부됐다고 해도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났을 겁니다. 분명한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은 죄다 구속되어 있는데 내란 속에만 구속 취소하는 것이 맞느냐는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윤석열에게 여전히 구속 사유, 즉 증거 인멸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하여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했습니다. 구속의 주요 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하지를 않음으로써 증거 인멸의 기회를 준 것 아닙니까? 공교롭게도 내란의 블랙박스인 비아폰 서버를 경호처가 관리하고 김성은 경호처 차장이 윤석열을 지키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성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내내 거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검찰이 내란 속의 윤석열에게 증거 인멸 기회를 제공하고 범인 도피를 도운 것으로 봐야 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모든 사태의 원흉입니다. 쓸데없이 시간을 끌며 기소를 늦춰 꼬투리를 제공했고 법에 규정된 권한 행사를 포기하도록 지시하여 범인을 도피시키고 증거 인멸할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염치가 있다면 스스로 사퇴하고 사과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즉시 사퇴하십시오.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요청드립니다.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파괴 시도였습니다. 만일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이 전면 부정당한 채 테러가 난무하는 후진국 독재 국가가 되었을 것이 자명합니다. 헌법 해석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작금의 혼란을 수습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5가지 쟁점에 대해 충분히 살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했고 포고령 1호는 위헌이며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고 군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정치인과 사법부 등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고 윤석열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근거와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탄핵 심판 변론이 모두 종결된 지 2주째입니다. 국민적 혼란과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신속한 결정을 국민과 함께 요청드립니다.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의 결정에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작동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남느냐 아니면 헌정질서가 무력화된 독재 국가로 전락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오직 헌법과 양심의 기초에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역사적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헌법 수호냐 헌법 파괴냐, 헌재 수호냐 헌재 방해냐. 헌법과 헌재 수호가 정의고 헌법과 헌재 침해는 불의입니다. 윤석열의 헌법 파괴를 심판하는 헌재를 응원하고 극우 세력의 압박에서 지켜야 합니다. 헌법 파괴자 윤석열을 풀어놓은 심우정의 책임부터 묻겠습니다. 헌재의 완결적 구성을 방해해온 최상목 대행의 책임은 더 근본적입니다. 경제의 책임자임을 방패로 민생을 인질 담아 헌법 파괴와 헌재 무시의 책임을 마냥 뭉개온 범죄적 뻔뻔함을 규탄합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명태균 특검법을 공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주가 최종 시한입니다.
경제 무능, 헌법 파괴, 최상목을 탄핵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음을 가벼이 보지 마십시오. 윤석열 내란 하청의 역사적 책임은 반드시 묻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헌법과 헌재를 지키겠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을 부정하고 검찰의 몰락을 자초했습니다. 내란 수계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도 지킬 수 없는 흉악범입니다. 민주사회에서 영원히 격리 조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란죄를 단죄해야 할 검찰의 수장이 내란 수계를 탈옥시켰습니다. 심우정 총장은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정의와 법치를 수호해야 하는 검찰의 존재 의미를 무너뜨리고 스스로 내란을 엄호하는 내란 총장이 되었습니다. 심우정 총장이 특수본의 즉시항고 의견을 묵살하고 윤석열을 석방주의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심 총장이 석방주의를 하면서 주장한 즉시항고의 위헌 주장은 그동안 검찰이 해온 모든 구속 관련 원칙을 부정하는 폐륜적인 모순입니다. PPT 보시죠. 검찰은 10년 전에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을 구속 취소에는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해당 주장을 한 장본인은 바로 김주현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입니다. 김주현 당시 법무부 차관은 구속 집행 정지는 장례식 참석과 같이 한시적인 사유가 대부분인데 구속 취소는 종국적인 신병을 결정하는 사안으로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10년 전에 검찰과 국힘의 반대로 구속 취소 즉시 항고권이 현행법에 그대로 존치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위헌인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여 내란 수계 구하기에 동원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미 내란 공범임을 자인한 것입니다. 또 대검 예규에는 특수본은 독립해서 직무를 수행하고 검찰총장은 특수본의 수사 결과만 보고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본의 독립성을 지켜줘야 할 총장이 오히려 특수본의 결정을 묵살하고 총각을 다투는 긴박한 상황에서 절차에도 없는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반씩이나 구속 기간을 도과시켰습니다. 심우정 총장이 자신을 임명해 준 내란 수계 윤석열 구속 취소라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끈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드는 대목입니다. 민주당은 주가조작범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발부한 검찰수장 심우정에게 이미 탄핵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심 총장이 고검에서 수사지휘권을 제대로 발동해서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동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김건희와 윤석열에 대한 면죄부 발부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신을 임명한 보수에 대한 사적 인연에 대해서 진심이었음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검찰을 부정하고 사적 인연을 앞세운 심우정 검찰총장의 위법한 결정의 나비 효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명태균이 자신의 구검이 위법하다며 구속 취소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에게 적용된 구속의 기준을 자신에게도 적용시켜 달라며 전국의 수많은 피고인들과 이미 구속이 되었던 많은 죄인들이 줄줄이 구속 취소를 신청할 것입니다. 검찰이 자신이 구속한 내란 수계를 스스로 탈옥을 시킨 자가당착으로 검찰의 존재 이유를 망각했습니다. 심우정 총장은 스스로 탄핵의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깡그리 짓밟은 심우정 총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심 총장이 뻔뻔하게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입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이 석방됐다고 기뻐 날뛰는 국힘은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은 절차에 관한 문제이지 12.3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 여부와는 무관한 별개 사안입니다. 따라서 헌재 결정의 본안 심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국힘과 윤석열 측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우기는 공수처 수사 자료는 탄핵 심판 증거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힘 주장과 달리 법원은 이미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의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의 수사 권한이 있다라는 점을 이번 결정에도 사실상 적시했습니다. 이미 또 3번이나 구속영장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은 인정되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혼드는 국힘의 저희는 헌재를 겁박해서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임이 이번 참에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검찰과 짜고 친 석방으로 마치 사면된 것처럼 어스대는 내란 속의 윤석열에게도 경고합니다. 경거망동을 삼가하고 역사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속죄하십시오. 천지가 뒤집혀도 윤석열은 파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직 국민만 믿고 하루속히 피청구인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